1984년 11월 3일 새벽 2시,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에 사는 리사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함께 살고 있던 할머니의 남자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해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약물 중독자인 어머니, 병환이 깊은 아버지, 자기를 괴롭히는 할머니의 남친. 절망적이었던 그녀는 최근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무언가에 부딪히며 튕겨 나갔습니다. 아픔을 참으며 가까스로 일어났을 때 그녀는 관자놀이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에 굳어버리고 말았죠. 처음 보는 남성이 그녀의 관자놀이에 총을 겨누며 움직이면 죽이겠다고 위협했거든요. 남성은 그녀를 위협해 자신의 차에 타게 했고 손을 묶은 뒤 성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차를 몰던 그는 1시간 뒤 멈추었고 그녀의 눈을 가린 뒤 차에서 내려 어딘가로 끌고 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기에 건물이라는 것만 알았을 뿐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자 그는 다시 그녀를 성적으로 괴롭혔는데 그녀는 그의 말에 순종적으로 따르며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눈을 파는 사이 방 곳곳에 자신의 지문을 남기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이는 훗날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되었죠. 처음에는 거칠게 대했던 남성은 어느덧 순종적인 태도의 그녀에게 호의가 생긴 것인지 여러 질문을 했고 그녀의 가정사를 알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에 손을 풀어주고 미안하다는 말도 했죠. 다음날 새벽, 남성은 그녀에게 옷을 입으라고 한 뒤 눈을 가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그녀는 되도록 길을 기억하려 했지만 빠르게 이동하는 바람에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도중에 그는 기름이 떨어졌다며 주유소에 가야 한다고 했는데 ATM에서 돈을 뽑아야 하기에 자리를 비울 텐데 도망가지 않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자 잠시 뒤 차가 멈추고 ATM의 버튼이 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약속대로 차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차를 몰던 남성은 갑자기 길가에 차를 멈추더니 자기가 풀어준다면 가족에게 뭐라고 핑계를 댈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모르겠다고 답하자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어떤 남자가 너를 총으로 위협해 데리고 다녔다고 해 라고 말하며 그녀를 풀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이 나아지길 바란다며 그녀를 껴안고 이마에 키스했던 남성. 그렇게 26시간 만에 풀려난 그녀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리사는 남성의 모습과 타고 다녔던 차를 상세하게 증언했는데 얼마 뒤 FBI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을 데리고 있던 남성이 지금 자기들이 쫓고 있는 연쇄살인마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말이죠. 당시 템파 인근에서는 6개월 동안 8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들의 몸에서 공통으로 붉은 섬유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에게 괴롭힘 당하고 겨우 풀려났다는 리사의 옷에서도 같은 종류의 붉은 섬유가 발견됐던 것입니다. 그녀의 증언을 통해 FBI는 지역에서 붉은색 다치 매그넘을 타는 검은색 머리에 가르마가 있는 30대 초반의 남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몇 용의자가 추려졌고 그들의 사진을 리사에게 보여주자 그녀는 단번에 한 남성을 가리켰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바비 주오롱. 그는 얼마 뒤 영화관을 나오다 잠복 중이던 FBI에게 체포됐죠. 바비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그의 집에서 리사의 지문이 발견되자 자기가 그녀를 괴롭힌 남성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FBI가 실질적으로 원했던 건 최근 일어난 연쇄살인에 관한 자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범행 현장과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며 알고 있는 게 있냐고 묻자 그는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불러달라며 시간을 끌었지만 얼마 안 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자기가 10명을 살해했다고 말이죠. 10명이라는 말에 FBI는 놀랐지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2명이 더 있다는 이야기였으니깐요. 그들은 그를 회유해 범행에 대해 자세하게 물었고 얼마 뒤 그가 말한 장소에서 2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 말고도 신문에 실린 중고거래 광고를 통해 만난 여성을 성적으로 괴롭히고 그녀들의 집에서 물건을 훔친 전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것만 해도 50건이었다고 하니
아마 피해자는 더 있었을 것입니다. 대체 그는 왜 이런 나쁜 사람이 됐던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가는 그의 불우했던 과거를 지적했습니다. 1953년 10월 14일에 웨스트 버지니아주 캐노바에서 태어났던 그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으로 인해 여성 같은 가슴을 가져 많은 놀림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힘들었습니다. 그는 13살까지 어머니의 침대에서 잠을 자며 어머니와 엮이는 가족 관계를 유지했는데, 엮이는 가족 관계란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방임, 불건전한 관계 등이 지속돼 건강한 가족 역할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데려오는 여러 남자친구에게 그는 자주 괴롭힘 당했습니다. 15살에 학교를 그만둔 그는 전기기술자 도우미로 일하며 돈을 벌었고, 성인이 된 뒤 신디란 여성과 결혼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어렸을 때의 고난을 이겨내고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며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1973년에 그는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으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공격적으로 변했고, 어느덧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르기에 이르렀죠. 결국 그들은 이혼했고, 다니던 직장에서도 이상행동을 보이는 바람에 그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런 바뀐 모습에 그가 당시 받았던 머리의 충격에 뇌에 문제가 생겨 연쇄 살인마가 됐을 거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무렵 그는 신문에 실린 중고거래 광고를 보고 전화해서 성별을 확인하고, 여성일 경우 집에 방문해 성적으로 괴롭힌 뒤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의 위협 때문에 피해자들은 신고도 하지 못했고, 나중에 연쇄살인범으로 체포되고 나서야 신고했다고 합니다. 1984년 3월, 바비의 첫 살인이 있던 날, 이날 그는 히치하이크하던 여성을 성적으로 괴롭힌 뒤 교살했습니다. 그녀의 유해가 그가 체포된 후인 11월 22일에 발견됐기에 그때까지 아무도 그녀가 그의 첫 피해자인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첫 살인을 저지르고 아무런 문제가 없자 5월 11일에 그는 두 번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두 번째 피해자는 고속도로 인근 지역의 유기에 금방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차에 쉽게 태울 수 있는 성노동자를 노렸던 그는 이 뒤로도 8건의 추가 범행을 저지르며 총 10명을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전부 여성이었던 점을 비롯해 이상한 포즈로 고정한 뒤 유기했기에 FBI는 동일범의 소행이라 판단하며 그를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서 붉은 섬유가 공통으로 발견됐지만 이것만으로 그를 잡기란 어려워 난항을 겪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리사를 풀어주는 바람에 끝내 꼬리가 잡히며 체포됐던 것입니다. 여담으로 리사는 나중에 경찰이 됐다고 합니다. 체포된 바비의 자백으로 2명의 추가 피해자가 밝혀졌고, 검찰은 그를 살인 및 강도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왜 피해자들을 이상한 포즈를 취하게 한 뒤 유기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제대로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그가 성적 강박증과 통제 욕구,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굴욕감을 주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그와 같은 나쁜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특징 중 하나로, 피해자를 단순히 살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쾌감을 얻으려는 욕구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1985년 9월 24일에 열린 재판에서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고,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 26건과 25년 뒤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 7건,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는 그가 뇌전증 병력을 갖고 있어 독극물 주사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모른다며 사형을 회피하려 했지만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23일, 바비의 형이 집행되며 그는 65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자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용했다. 나의 범행은 분노의 복수다. 라고 말했던 바비.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